안녕하세요. 미북이입니다. 이번 주 시장 마감했는데 역시나 변동성 컸고 특히 지수 대비해서 반도체 섹터 변동성이 월등히 컸어요. 그래서 오늘 SXL이랑 SXS 투자 기준 잡아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반도체 섹터 중요 포인트와 기술적 분석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였죠. 고용 지표가 어제 발표했는데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미국 고용 환경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걸 시사하고 있어요. 이거 보시면 비농업 고용지수와 미국 실업률 모두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특히 실업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예요. 이러면 고용 시장이 더 안 좋아지고 있는 거니까 연준에서 마음 놓고 긴축을 할 수 없어서 증시에는 오히려 좋습니다. 그걸 반영해서 어제 증시가 초반에 한 1% 정도 반등하다가 러시아의 에너지 기업 가즈프롬에서 주요 파이프라인을 통해 독일로 가는 천연가스 공급 중단 이슈가 나오면서 마이너스 1% 수준까지 2% 이상 내리고 마감했습니다. G7에서 러시아산 원유 수입에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가즈프롬에서 입장을 표명했는데 보복으로 추정됩니다. 더 구체화되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고용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연준의 최우선 임무는 고용 안정과 물가 안정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이후 엄청난 양적 완화와 글로벌 공급망 이슈 그리고 전쟁으로 발생된 인플레이션은 연준 입장에서 꼭 해결해야 되는 과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플레이션과 고용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고용 지표가 계속해서 잘 나온다는 것은 기업이 그만큼 고용을 줄이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는 소비를 할 수 있는 자금이 지속적으로 공급된다는 의미입니다. 공급이 일정한 상황에서 수요가 계속 강하다면 물가는 계속 오를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해요. 또한 강한 고용 그 자체로도 임금 인플레이션도 유발하고 잭슨홀에서 파월 의장은 가계와 기업이 모두 힘들어질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강한 긴축에 대한 해설이기도 하지만 연준이 가지고 있는 의도이기도 합니다. 연준은 실업률이 상승하고 경기가 어느 정도 침체에 들어가야 인플레이션이 잡힐 것이라고 판단하는 듯 보여요. 그래서 이번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온 것이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을 한 겁니다. 이제 다음 중요 이벤트는 13일에 발표하는 CPI이고 CPI 발표 이후 방향성이 진짜 방향성이 아닐까 생각해요. 두 번째로 엔비디아 이슈 한번 볼게요.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AI 칩을 중국에 수출할 경우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뉴스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칩이 중국의 무기에 사용된다는 이유이고 계속되고 있는 미국의 중국 반도체 견제 목적이에요. 근데 문제는 엔비디아의 중국 매출은 전체 매출 중에 7%를 차지할 만큼 크고 지금 정부에서 엔비디아에 어느 정도 유예 기간을 주었지만 결국 해결 방안은 나온 것이 없어서 엔비디아가 특히 더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9월 1일 실적 발표한 브로드컴이 매출과 EPS, 가이던스까지 모두 비트했지만 반도체 섹터의 약재들이 질비하고 있는 상황이라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엔비디아 중국 수출 제한 악재를 보고 좀 합리적인 의심이 들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아시겠지만 엔비디아 2분기 실적 발표 내용은 정말 처참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시 엔비디아 주가는 견고했어요. 차트로 보여드리면 이때입니다. 이 다음 날에도 주가는 올랐어요. 물론 사전에 발표가 있었지만 가이던스와 실제 매출은 최악이었어요. 급락이 나와도 이상할 게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중국 수출 제한 악재가 나오고 갑작스런 폭락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전체 매출의 7%를 차지하니까 영향이 클 수밖에 없어요. 파월 의장 연설 이후 시장 폭락의 영향도 있지만 저는 악재가 나오는 시기가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목적이 있는 특정 단체, 그러니까 기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곳이 될 수도 있겠죠. 거기서 최대한 주가를 유지한 채로 개인들한테 물량을 떠넘기려는 의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 기관들의 목표 주가 하향이 하나도 없었다는 점도 이상하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많은 수량의 엔비디아 주식을 매도했는데 엔비디아 중국 수출 규제에 대한 사전 정보가 있었던 건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세계의 모든 자본이 모이는 미국 증시라고 해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100% 자유로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적인 분석이 중요한 것 같아요. 무조건 가치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보시면 여기 깨졌을 때 팔면은 이 폭락은 피할 수 있었잖아요. 대응이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지금 엔비디아 보면은 이 전저점도 깼고요. 여기부터 이어주는 이 장기 추세선도 깬 상황입니다. 엔비디아 투자하고 계시다면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 120 초반까지는 열어두고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마지막 구리 말씀드릴게요. 제가 반도체 관련해서 투자하고 계신다면 구리 꼭 모니터링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 구리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아요. 구리 차트이고요. 보시면 하방으로 추세 전환했습니다. 반도체 지수랑 거의 똑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이 구리의 하방 추세가 언제까지 이어지는지를 중점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하방 추세가 이어지는 여기까지 반도체 지수도 동일하게 움직인다고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전저점 라인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켜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SXX 한번 보면서 대응 기준 잡아드릴게요. 제가 저번 SXL이랑 SXS 영상에서 이거 깰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수준까지 하락에 대한 대비하셔야 된다고 분명히 언급드렸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9월 13일 CPI 발표하기 전과 발표 후 전략을 다르게 가져가야 된다고 봐요. 이때가 9월 13일 CPI 발표 날인데 CPI 결과에 따라서 시장 변동성 굉장할 겁니다. CPI 결과와 이걸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예측은 불가능하니까 발표할 때쯤 최대한 현금을 많이 보유했다가 방향성 보고 들어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발표 전까지 계속 떨어지냐고 하면 그건 또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주가가 이런 단기 하락 채널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하단 부근에서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방 리스크는 제한적이지만 그렇다고 추세적 상승을 논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개인적으로 다음 주에 이런 베이스 레벨을 만들거나 약간의 기술적인 반등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서 다음 주만 놓고 봤을 때는 숏보다는 관망이나 롱으로 대응하시는 게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분할로 들어가셔야 되고 롱 기준으로 스탑은 한 이 정도 라인으로 꼭 설정하시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정리하면 CPI 발표 전과 후 전략은 다르게 설정하셔야 되고 한 방향이 아니라 양방향 다 열어두고 대응에 초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채널 커뮤니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9월부터 연준의 양적 긴축 규모가 2배로 확대되었어요. 이런 매크로 환경에서는 철저히 실적과 밸류에이션에 기반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포트폴리오 점검에서 재구성할 수 있다면 재구성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은 미국 증시 휴장이에요. 다음 주 화요일쯤에 커뮤니티에 증시 대응 전략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궁금하신 점을 포함한 모든 내용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